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맞부딪혔습니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아직 내란 극복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갈등을 빚을 때가 아니라 합심하여 성과를 내고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집권 여당입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민주당 당내 갈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치 현안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최인호 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오셨죠? 서울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서울에 언제 올라오셨어요? 어제. 아, 네. 하여튼 먼 길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영진 기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잘 지내는데 오늘 영 좀 마음이 불편하네요. 어떤 것 때문에요?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오늘 아침까지는 되게 제가 흥분돼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제 저녁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 오늘 방송에서 한번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교안 대표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취재했습니다. 그런데 알맹이가 오늘. 있어야 하는데 네. 그 오늘 원내대표 당대표 간의 이런 이제 갈등 양상에 대해서 국회의원 4분 정도 이제 직접 뭐 질문하고 답변 받으면서 의총 분위기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이 사안의 본질이 뭔지 오늘 최소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취재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나부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싱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싱크는 정청래 대표의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또 지도부의 뜻과도 다르기 때문에 어제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 당대표, 정청래 당대표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했던 얘기인데요. 이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도 함께 들어보시죠. 의원들 전체한테 사과 말씀하셨다는 건데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쉬운 말인데 어려운 말인데요. 네, 갈등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변인이죠. 김현정 의원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당 대표님이 사과하셨다는 게 김병기 그 원내대표님을 향한 사과도 포함되는 건지와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도 포함되는 건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들에 대한 그 과정들이 매끄럽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본인의 부덕의 소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했고 당원과 국민과 의원께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어제 있었던 일을 다시 복귀해드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조직법, 그다음에 특검법 개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서 국민의힘과 협상을 했고 그 협상 결과가 발표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당원들도 또 일반 국민들도 또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취재 결과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표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발언. 자,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가 당대표한테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말은 협상 과정에서 일어났던 내용을 충분히 공유했다. 그리고 나는 동의를 받고 최종적으로 특검 기간 연장 그리고 인력의 정원에 대한 부분을 합의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돌리느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국민들 앞에 사과한 것은 당대표로서 이번에 이런 협상의 일련의 과정이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민심이 또는 당심이 엄청나게 질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것인데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이냐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정도의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어쨌든 대표로서 이것을 협상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인이 판단했을 건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엄청나게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나 이거 당대표한테 이야기했어요. 자, 법사위에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법사위에서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들었지 그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분은 없습니다.
듣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원내대표단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이 부분을 정책내 원내대표의 책임이다라고 이제 돌려버리니까 정책내 대표는 안 받을 수는 없죠. 결국 정책내 대표는 리더십의 상처가 온 것이 분명하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1차적으로 둘 것인가라는 부분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밝혔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짚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광화문 일대에서 또 전국 도처에서 부산 시민들도 엄청 많이 싸웠잖아요.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법안에 대한 합의,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성격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됐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란 극복하고 대통령도 짚은 것처럼 정부조직법 개편은 연계할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 최 의원님은 일단 사안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법안만 보면 사실은 뭐 내란 극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 아니 지금 특검이 수사력이 모자라서 연일 터지는 새로운 사건, 또 인지 사건, 양평고속도로 변경 노선도 압수수색한 지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수사 진척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소식도 없고, 또 현대건설이 공짜로 스크린 골프장 또 뭐 안가 또 리모델링 해주고 공짜로 해주고 가덕신공항도 특혜 받았다. 또는 뭐 형빈관 새로 짓는 거 800억짜리 공사 받으려 했다. 다 드러났는데도 사실은 그 수사력이 모자라서 진척이 별로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란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김건희 부정부패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정서에 기초하면 당연히 수사기관도 늘려야 되고 수사 인력도 보충이 돼야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뭐 정부조직법의 일부 합의를 뭐 교환으로 해서 기간도 뭐 연장 안 하고 뭐 인력도 뭐 부분적으로 확충하는데 그쳤다라고 본다면 기대에 먼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예, 다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지도부의 뜻과 달랐다라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아침에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어제 이제 여야 협상의 결과가 저녁 7시경에 대해서 알려졌거든요. 그럼 아침까지 12시간의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동안에 충분히 원내대표와의 어떤 뭐 논의 과정, 그래서 잘못됐다 하면 국민들의 정서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이 부분을 그럼 다시 재협상하는 또 고치는 절차를 아주 좀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제 경험상으로 되면 이렇습니다. 아니 밤새 이제 그 논의해서 이건 아니다. 저도 사실 문자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그 특검을 마음대로 그 법을 그렇게 협상을 하냐. 만약에 이제 그런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 빗발치는 어떤 항의가 있었다면, 이것을 그럼 어떻게 재협상을 해서,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긴급하게 다 어총을 소집해서 그 어총에서, 예를 들면 재협상이라, 그 추인을 안 해줘버리는 거죠. 추인 안 해주면 원내대표가 좀, 이거, 의원들의 총의가 이렇게 인정을 못 하겠다 하니, 일단 뭐 국민의힘에는 좀 유감을 표하면서도 다시 합청하자라고 단계를 밟아서 충분히 할 수 있고, 특히 오늘 그러면 마무리하면요. 그러면 오늘 제일 아쉬운 게 이제 100일 아닙니까? 100일. 그러니까 긴 100일 날을 잔칫날이잖아요. 100일 떡 돌리는 이 잔칫날을 좀 넘겨서 뭐 처리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혜는 좀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분의 좀 쌓여있던 여러 가지 좀 불신들이 왜 하필 오늘 폭발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 아쉬운 게 많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결을 잘 못한 거, 그렇죠? 그게 그 갈등이 하여튼 누가 잘못은 이제 우리가 따져볼 텐데 갈등이 국민 앞에서 그대로 노정됐다는 거,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라 100일 지나지 않은 날 드러났다는 것은 둘 다 야단마저 싸고요. 우리 장 기자님.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는데 네. 일단 저희 분위기가 좀 야단치는 분위기라 제가 좀 다른 방향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민주당 지도부가 좀 뻔뻔스러워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힘당에서 이렇게 합의 뒤집은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뭐 자기가 당장 기억하는 것만 해도 몇 건 되거든요.
뭐 오늘 좀 체포동의안 통과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 2022년 4월 달인가요? 그 당시 그때 그 당시에 또 그 검찰개혁법이 한번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때도 문재인 보면 정부 마지막 그렇죠. 정부에. 예. 네. 그때 권성동 의원이 합의했던 것 중에 중수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놓고서는 바로 그 다음 날 바로 뒤집어 버렸거든요. 뭐 그랬던 거 생각해 보면 뭐 흔히 국힘당에서 흔히 있었던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국힘당이 제대로 뭐 사과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거 하나 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뭐 야단 맞을 건 야단 맞아야죠.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위축된다거나 이거 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이게 그 갈등 양상으로 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 그걸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약간 좀 뻔뻔스러워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거는요. 김병기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어제 처음 그 합의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걸 합의안이라고 갖고 왔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누구한테 뭐 사전에 뭐 합의가 있었다거나 허락이 있었다거나 동의가 있었다거나 그걸 제껴두고 이걸 합의안이라고 가져왔느냐. 아무리 뭐 양보할 수 있는 한계선 안에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받는 건 하나도 없이 왕창 내주기만 내줘놓고서는 이거를 나는 그 전에 뭐 충분히 정권 이미 받은 대로 했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거는 능력 부족이라고 밖에 저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뭐 뭔 일을 하더라도 주어져 있는 권한이나 활동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활동 범위 내에서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내 활동 범위 아니다, 내 권한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는 그거는 좀 너무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크게 보고 좁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 집권 여당의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게 이제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 네. 특정한 사안을 정리할 때 해석의 방식이 매우 자의적이고 주관적이에요. 자, 협상을 통해서 뭔가 협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과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서 뭔가 통합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면 그 정치 왜 합니까? 그 정치를 할 때는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민심에 반하지 않고 원만하게 설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면에서 저는 대통령과 지금 집권 여당의 실력차가 비슷한 게 아니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정청래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리더십에 엄청 상처를 입었을 거예요. 책임 있는 문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현상적으로 보면 민심을 읽을 줄 모른다 지금. 그럼 정청래 대표가 그렇느냐 아니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렇냐는 문제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대표가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죠. 본인이 어떻게 이제 지금까지 발언했는지 다 나와 있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 쉽게 얘기하면 3개월 연장하자는 거를 2개월로 연장하는 것 또는 2.5개월로 연장하는 것 이거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거를 연장을 60일, 90일을 30일로 줄여버리니까 야 그럼 수사 안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협상의 대표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느냐면 아니 수사 문제는 지금 더 촘촘하고 타이트하게 짜서 수사 걱정 없이 하도록 하겠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걸로 가지고 오면 이것은 충분히 국민들이 설득이 되거나 아니면 그래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이거는 생산적 논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특검이 수사를 기한이 돼서 다 끝나면 검찰이 아니라 경찰청 국수본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런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국수본이 잘할 겁니다. 뭐 이런 얘기라도 우리가 좀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민심을 이렇게 무시하고도 아니 여전히 지금 내란 종식의 국면에서 민심을 읽어낼 줄 모른다. 정치인이 본질이 뭐냐? 그러면 오늘 이제 일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야 이제 대단하네. 국민주권 정부 되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 다 털고 일어나니까 하루 만에 생각을 바꾼다고요? 아니죠. 그게 민심의 본질인데. 그렇죠. 이게 핵심인데 어떻게 협상을 하는 사람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이 민심과 당심을 읽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무적 감각이 매우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가버리냐면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거 당대표한테 얘기 다 했어요. 당대표 사과하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기자들 앞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정청래한테 물어보세요라는 네. 말이 말이 되냐고. 예를 원내대표가 협상의 대표였는데 이분이 인품이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판을 키워서 내 책임 없는데 왜 내한테 묻는 거야. 집권 여당은 책임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할 때 그냥 거기에 수긍하면서 가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우리는 정치를 배웠고 그런 정치하자고 지금 집권 여당 하는 것이지
내 의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다 하더라도 나한테 책임 돌리지 말라고 하면 집권여당을 하면 안 되고 제1야당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저희 문제 의식이죠. 다 등장인물 다 아셔서 말씀하시기가 좀 그럴 텐데 하여튼 저는 못마땅한 게 뭐냐면 그 얘기를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기자라는 건 사실 정치는 다 알잖아요.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부적절한 거죠. 그렇죠. 아무리 좀 본인의 입장에서는 화가 난다 하더라도 회의하다가 나와서 호칭도 생략하고 네. 정청래에게 물어봐 라는 식으로 이제 하면 거의 이제 막장까지 이제 간 사항이죠. 그것도 부적절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대표와 원내대표의 그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게 사실은 상당히 모호한 지점이 있습니다. 뭐 원내대표는 법률과 예산은 원내대표 소관이다. 그러나 당을 대표하는 건 또 당 대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표와 원내대표의 궁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표와 원내대표가 원만하게 갈 수도 있고 좀 뭐 여러 가지 좀 불리함도 다소 노출되는 경우도 들어 있는데 근데 두 분의 관계가 좀 쌓였다. 네. 기간이 좀 제법 됐다. 계속 귀에 들려오셨군요. 예, 뭐 여의도에서는 뭐 이런저런 말들이 좀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쌓임을 왜 중간에 풀지 못하고 대통령 100일 취임하는 날 왜 이렇게 폭발해야 되느냐. 그거는 두 분 다 그 책임에서는 나는 자유로울 수 없다 봅니다. 그 면에서는 나는 똑같다고 봐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또 이재명, 말씀드리면 박찬대 커플 이렇게 불러도 됩니까? 이재명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이럴 때는 그런 불협화음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거 역학관계가 확실하죠. 네. 그 보면 근데 이재명, 박찬대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면 균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원팀. 예, 네. 균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김병기, 정청래는 균이라는 느낌이 솔직히 안 들죠.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좀 야단치지 말자고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이 말씀 꼭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 원내대표가요, 뭐 당대표보다는 서열이 조금 밀립니다만 그래도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권한은 실컷 누려놓고 책임질 때가 됐을 때 도망갔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본인이 뭐 정청래 대표하고의 뭔가 좀 갈등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권한은 누렸는데 책임질 때가 됐을 때 빠져나가려고 했다. 이렇게밖에는 뭐 달리 평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세 분 중에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되는데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날 정청래 대표 당대표 연설 때 놀랍게도 국힘의 원내대표인 송원석이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끔찍한 발언을 했잖아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다 들렸고 확인이 됐고. 그래서 민주당의 논평이 뭐냐면 요구가 너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그리고 그걸 들은 국민들도 정말 쇼크였거든요. 아무리 바꿔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대통령이 그것도 그렇죠? 상대당 대표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직후에 원내대표들의 회담 이게 가능한 게 정치권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먼저 의아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그 전전날 3자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지도부 회동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협치 부분에 대한 또 합의라든지 민생국정 협의체도 있고 하니 네네. 원내대표는 송원석의 그 근본적인 사퇴 요구를 부정해서 만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나름 이제 정치력이라고 판단했겠죠. 그 부분에서 이제 만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좋게 해석하면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부분적으로나마 하면서 또 그 잘못은 또 별도로 트랙으로 이제 뭐 윤리회부라든지 국회의원 사퇴 그런 압박들은 계속 해 나가자 막 이렇게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있었죠. 네. 자, 구체적인 취재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합의한다는 것을 당내 정청래 대표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 그리고 동료 의원들에게 김병기 원내대표가 다 보고를 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틀립니까? 자, 구체적으로 공유가 되지 않았고 이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이런 흐름들은 알고 있었다. 일부 양보하고 일부는 얻어내고 하는 정도가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뭘 양보하고 뭘 얻어내고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간을 90일로 하는 거를 70일로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은 양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어쨌든 확보되니까 네. 되는 거고, 자, 예를 들어 최소 인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최대치가 이만큼 100명 정도 늘어났는데 한 8, 90명 정도는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엘리트 인력들을 더 충원해서 가자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아예 인력을 최소화시킬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이것까지 위임이 돼 있었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충분히 논란이 있고 그것까지는 아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혼란스러웠던 건 이 결과를 보고 야 이게 누구 뜻이야라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물었다는 정도예요. 누구 뜻이냐? 여야 합의가 아니 이제 일단 언론에 7시 반 정도 네, 보도가 네, 됐을 네, 때 그렇죠. 야 이거 누구 뜻이야? 김병기 원내대표 뜻이야? 정청래? 그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재명 다 대통령 뜻이요? 대통령 뜻이야 라고 하면서 한두 시간 동안은 실제로 다선 중심을 중심으로 정말로 다선 중진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의중이냐 아니냐라는 거 하는데 이제 판단하는데 한두 시간 정도가 걸렸고, 그러고 난 뒤에 그게 대통령 뜻이 아니다. 대통령은 협치를 하라고 했지 어떻게 야합을 하라고 했느냐라는 해석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김병기 원내대표가 협상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제 비판의 글들이 올라오는 것이 어제 저녁의 상황이었고, 문제는 오늘 아침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언론에 노출되면서 좀 억울함을 이야기했지만 12시 반에 오늘 의총이 있었죠. 그 의총이 있을 때는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듯한 이제 이런 이제 뭐 진심 어린 표현을 했는데 점점점 이제 그 내용이 문진석 원내수석 대표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부대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본인은 당당하게 잘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라는 이제 분위기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책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했고요.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저 정무적 감각에 대해서도 했는데, 문제는 오늘 이 사태가 벌어져서 12시 30분에 의총을 하는데 아침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했어요. 거기에서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한 이야기가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왜 거기에 와서 책임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느냐는 거예요. 책임은 누군가 한 사람이 지고, 그리고 그 진 상태에서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책임을 따질 때는 이런 질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죠. 51g과 49g도 책임을 물을 때는 따져야 한다. 51도 잘못되고 49도 같이 잘못됐으니까 없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발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얘기 했습니까? 자, 대주주 기준을 주식 한 개만 가지는데 50억 그렇게 가질 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세수 손실이 한 3, 4천억 정도 나는데 그런 것은 뭐 정책적 판단이니까 받아들이자라고 대통령이 오늘 이제 50억 정도를 대주주 기준으로 하면서 주식시장에 굉장히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완전히 이제 국힘이나 보수가 좋아할 만한 정책을 오늘 이제 그렇죠. 장동혁 대표 얘기도 그 하면서. 과정에서 민주당 중진 국회의원 한 사람은 그게 실제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주식 하나를 50억씩 가진 사람이 세금을 안 내느냐. 주식 한 개 종목이에요. 네네. 보통 포트폴리오로 하면 주식이 뭐 10억, 20억 투자한 사람이 정말로 큰 손들인데 그 주식이 5개, 10개씩 나눠져 있는데 주식 한 개를 한 종목으로 50억씩 가지고 있어. 이건 당연히 거기서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도 이분은 정말로 문매를 맞고도 자신이 알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나는 원칙적으로 10억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요구가 들어와서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대통령을 만났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네. 아이고 제가 요즘 대통령 때문에 진짜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냥 지어낸 말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내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대요.
아이고 그래도 그렇게 욕을 먹어 주시니까 제가 그래도 좀 편안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욕이 저까지 오진 않대요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렇죠. 이게 아 정치라는 잠깐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의원의 이름을 듣고 싶은데 진 뭐 이런 예, 건 예.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이제 정준 취재, 의원이죠? 자, 그러면 이게 네, 이제 네. 정치라는 게 뭐냐. 당에서 정책위 의장이든 원내대표든 원내수석 부대표든 이게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민심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본인이 문매를 맞더라도 이것은 정치인의 숙명이다. 그래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비난과 화살이 본인에게 쏟아지는데도 원론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대통령 협조도 해야 되고 야당 주장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걸 할 때 책임을 져준다는 것은 욕을 먹는다는 것이 책임은 성과를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정치인이 사실 욕먹긴 싫죠. 누가 욕먹고 싶겠어요. 근데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욕먹는 선택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국면에 아이고 중요한 역할을 못하고 자 그러면 이제 출구는 어떻게 마련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도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솔직담백하게 자기 고백이다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했는데 이 사람이 더 잘못한 거예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집권 여당의 권위가 살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 협상이 결과적으로 내가 민심을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 몰랐는데 국민주권 정부에 맞게 제가 판단 착오를 했는데 양해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원내대표로서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누구누구는 제 이야기 듣고 좋아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국민들이 안 받아들이는 것은 저희 잘못이고 저희 책임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일이 있을 때는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를 하겠습니다라고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고 당대표는 아이고 정말로 저렇게 혼자 똑박 써주니까 내가 미안해 죽겠는데 이거 내가 먼저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네요.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당대표 이제 열심히 할 테니까 민심 제대로 읽고 갈게요. 라고 하면서 같이 사과하면 거기 어떤 국회의원이 왜 이래요? 사퇴 여기 지금 댓글 보시라고요. 한 명 사퇴하냐, 두 명 사퇴하냐. 이 밤새도록 이런 댓글이 올라오도록 집권 여당이 일을 해서 되겠느냐라는 그러니까요. 말씀을 제가 드리는 앞으로 거예요. 나가고 내란 극복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해법은 출구 전략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공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거다. 어떻게 보셔요? 맞습니다. 그 대통령의 내란은 이게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본질의 문제다. 국가의 근본 문제다. 라고 한 말씀에 충실해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 부분을 읽지 못했다. 그게 나는 협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야합으로 평가받는 부분에 있어 솔직히 사과한다. 판단 착오했다. 뭐 그렇게 하고요. 당대표도 궁극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뭐 소통이 뭐 어느 정도까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왔고 어젯밤 7시부터 오늘 오전까지 12시간 넘는 동안 당대표로서의 어떤 통솔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왜 저는 아까부터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취임 100일 날 왜 이렇게 모습을 보이냐 이거죠. 그럼 밤새 어떻게 하든 수습을 하든지 아침에 기자회견 대통령 하시기 전에 두 분이 와서 아까 전 대표님 말씀대로 딱 그렇게 인사하고 취임 기자회견 마치고 나면 내일부터 다시 재협상 한다든지 뭐 이렇게라도 좀 해놓고 했으면 대통령의 어깨가 상당히 좀 가볍게 할 수 있다. 국힘 입장에서 오늘 키득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엄청 좋아했을 고춧가루를 국힘이 뿌리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뿌린 거여서 스스로 네. 어린 건데, 그러니까 결국 저는 뭐 이렇게 아까부터 좀 뻔뻔해져야 된다, 뭐 웬만하면 좀 두둔해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이렇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번 사태에서 책임은 김병기 대표가 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게 지금 두 분은 이제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된다. 아니요, 그 이상이죠. 그럼 어떤? 저는 김병기 그만둬야 대표가 된다? 이번에 협상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대처하는 모습에서 그 원내대표로서의 자격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만이 아니라 사퇴해야 그 이상을 된다. 보이네. 그리고 뭐 적어도 하다못해 그 신임이라도 묻는 재신임이라도 묻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취재한 바는 그러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 제가 들은 바는 이렇습니다. 뭐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상의 가이드라인. 네네. 물러설 수 있는 최종 방어선 같은 게 있는데 그 최종 방어선에서 만약에 A라는 사안에서 최후까지 물러났으면 B라는 사안에서는 최단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 이게 협상이라고 보여지는데,
김병기 대표는 이번에 그걸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봐서 하나를 내줬으면 하나는 얻어야 되는데 얻어낸 게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좀 더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국민들이 왜 이따위로 협상했느냐라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내가 충분히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지켰다라고 김병기 대표가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협상 결과는 낙제점이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은 아니고 최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을 짚은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에서 원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가 원칙인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협치라고 하는 게 야합하고는 달라요.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 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근데 그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서 그야말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친위 군사 쿠데타든 그냥 군사 쿠데타든 이런 게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약간 오늘 논란 김병기 표정이기도 원내대표께서 이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저런 발언 이후에도 이게 지금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가지 않습니까? 나는 좀 잘못이 없다. 나는 이제 방식의 저게 혹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 전 당 대표 시절 이제 엄청난 검찰의 탄압을 받고 있는 중에 만약 대통령이 나 억울해 죽겠는데 이렇게 하는 그 측면은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언하지만 결국엔 이거 내가 안고 가야 되는 숙명 같은 것이다라고 받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안 됐을 거예요. 아, 자기 억울한 얘기만 하면 그렇죠. 내 말은 억울함이 없다는 게 아니고 억울할 때 그 억울한데 그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 억울함을 본 사람 내 감정을 노출을 아예 안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했을 때 타인이 봤을 때 진짜 억울하다라고 하는 느끼는 거. 그러나 이것은 나의 운명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국가 지도자로서 당대표로서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바꿀 것인가 그 큰 뜻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책임 공방이라는 것이 성과 공방보다 더 나쁜 것이 저는 책임 공방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잘못이 없어요 라고 하면 누가 신뢰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진작에 좀 성찰해야 된다. 저는 정청래 대표다 김병기 원내대표다 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수준이 내란 종식을 못해서 날리고 국민들이 이래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검찰 다시 돌아와서 다 죽일 수 있는데 라고 할 때 정말로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결의를 가지고 이거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하는 것이 있느냐. 오히려 부자 몸살이는 거 아니냐. 이제 권력 잡았으니까 5년 동안 우리 거다. 대통령은 나라 안 바꾸면 안 된다고 매일같이 잠도 안 자고. 제가 어제 취재를 해보니 이렇습니다. 대통령 아침 7시에요. 정책실장하고 비서실장 아마 안보실장 정도 오는 아침 새벽 미팅을 하거든요. 대통령 걸어오면서 이걸 들고 읽으면서 온대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내내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정리정돈을 하는데 매우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중력 있게 회의를 하면서 정리를 하는 그것이 우리나라 국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일 수도 있다. 미리 짚어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만든 정당이 굳이 이렇게까지 책임 공방에 휩싸여서 너 잘했니 내 잘했니 라고 할 것이 있느냐. 화끈하게 나와서 깨끗하게 국민들 앞에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더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사과해야 되고요. 사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네, 사과 너무 늦기 전에 해야 됩니다. 네, 국민들이 어제 오늘 거의 지금 24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걱정이 많았고 또 국민들이 정해준 뭐 국민 100%는 아닐지라도 내란 극복을 위해서 싸웠던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던 국민들이 정해준 가이드라인이 뭔가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은 네. 실제로 이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어떻게 조기에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본인의 이제 정치적 위상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겁니다. 국무총리, 당대표 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미애 이제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데 손색 없는 분들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정청래 대표도 잘 정리해서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에 못지않는 훌륭한 대선 주자가 되는 그런 좀 계기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번 일이
이제 지혜롭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지지율이 뭐 60%에서 70%로 가는 상황에 정권 초기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사실 신나는 일 아닙니까? 정치인으로서 좀 해보고 싶잖아요. 최고 행복한 시간이고. 그렇죠. 막 아이디어가 성과가 제일 많을 때고. 그렇죠. 촥 하고 공무원들도 잘 움직이고 여론 좋고. 아, 이 아까운 시간을 진짜. 그래서 우리 구독자들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을 저렇게 낭비하다니. 요 얘기는 요 정도 마무리하고요. 오늘 기자회견 얘기는 하고 가야죠. 네. 2시간 동안 정말 이게 재밌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오늘도 일단 시간상 네. 기록을 또 갱신했죠. 네. 너무 진솔하고 솔직하고 구체적이고 뭐 하여튼 본인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들었고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너무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렸고 뒤로 숨기는 거 거의 없었다.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 앞으로의 생각들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국정의 현안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자신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비전을 실현시키겠다는 그 구체적인 방도까지 있어서 저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당에서만 잘 받쳐주면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70% 이상. 네. 뭐 그 정도 가까이. 네, 네. 60% 중후반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런 느꼈습니다. 근데 국정 현안이라는 게 대한민국은 지금 현대 국가고요. 사실 인구도 많고 사실 대한민국 국력으로 보면 현안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외교 현안도 그렇고. 이거를 꿰차고 있다는 거.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기자회견을 지난번 30일도 했고 또 자처하고 한다는 건 모험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실력이라면 모험 아니고요. 지금도 하시고 싶은 말 더 많을 겁니다. 저는 오늘 그 기자회견 보면서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으면 저렇게 말씀 많이 하실까. 그러니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다. 그런데 언론이나 그 기자들이 아직까지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약간 좀 비토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부분도 사실 눈에 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고 충실히 보도하고 있으면 저렇게까지 안 하셨을 수도 있겠다. 저는 오히려 앞으로도 추가로 더 기자회견 하려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전문가시니까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여러 기자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네. 질문 잘한 기자, 질문 못한 기자. 저 친구 내가 데려다 좀 기자 공부 다시 시켜야 되겠다. 솔직히 너무 많았어요. 질문 잘하는 기자는 사실 저 찾기가 어려워요. 아니, 저는 이상호 기자 잘한 것 같아요. 오늘. 이상호 선배, 제가 여기서 이상호 선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네. 짜고 친다 그럴 것 같아서 아니, 제가 다- 뺐고요. 네, 예. 네. 나머지는 사실 참 질문을 왜 저렇게 전 하나. 한겨레 엄지원 기자 그 질문 보고 충격받았어요. 상권 분립의 원칙 내에서 답변하라고. 가르마를 타고 너는 지금 틀렸어라고 얘기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사실 한겨레 신문 얘기하셨습니다. 미디어 오늘 장승일 기자 질문도 보면 사실 좀 조금 듣기에 좀 거슬리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이 어떻게 만든 언론 노조에서 그러니까요. 사실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그- 언론 수용자들을 위해서 만든 매체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 한겨레나 미디어 오늘이나 이분들의 시각이 약간 좀 이재명 정부나 하여튼 우리 민주당에 대한 지지자들이나에 대해서 약간 조금 내려 깔아보는 그렇단 좀 오만하다. 좀 네. 낮잡아 보는 듯한 그런 태도도 좀 보였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하시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 또는 지금도 많은 부분이 답답해하고 계시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네, 우리 정규현 대표는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하실 말씀이 많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는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을 잘 모른다라는 걸로 저는 오히려 화두를 던지고 싶고요. 국민주권정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은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국민의 뜻이 무엇이냐, 국민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당선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원래 그것이 목적이었다는데 단 1.1핵도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란특별재판부 얘기를 할 때 이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제한적이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가보자라고 하는 이 대전제하에 나는 실력이 요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부분은 너무 많습니다. 이건 저도 답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던질 수는 있지만 그 논쟁이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데 제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것은 주제 넘은 이야기고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판단하면서 하는 얘기죠. 제가 그냥 속된 말로 하면 내가 인간적으로 잘 살려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 하죠. 대통령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논쟁을 던져서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합의를 가져오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은 국가교육위원회에 맡겨서 하나하나 시간을 가지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 놀란 것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뭐 물밑 접촉을 좀 합니까? 이러니까 없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성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확성기 끄는 거고 북한한테 자극하지 않는 거 외에는 내가 할 게 없는데 북한이 계속 우리 욕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꾸준히 인내력을 가지고 하면 저쪽에서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이걸 잘못 본 사람들은 이렇게 아니 그럼 대통령이 뭘 하냐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으로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고 할 수 없는 일은 이러니 국민 여러분 소상하게 알아주시고 그런데 진척을 좀 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남북 문제는 오히려 더 잘 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 더 놀랍죠. 그냥 막 도장 찍어주는 거 아니다. 사인 어떻게 하냐고. 우리 국익에 도움이 돼야 사인을 하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데 사인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것은 내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 왜냐하면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우리 정부가 한미 협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래서 솔직 담백함, 자신감,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와 대통령 잘 뽑았다. 저 사람 비슷하게 살면 세상살이도 잘 되겠구나. 성과가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대통령의 전반적인 그것이 얼마나 진솔하고 솔직하고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이 진심이 저는 너무나도 잘 묻어난 회견이었다고 그러니까 봤습니다. 북한 관련해서도 우리가 평화협정 주체도 아니고 그래서 당사자 적격도 없고 전시작전 지휘권도 없는데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라고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한 현실을요. 그다음에 지난 정권에서 뭐 아파치 얘기랑 뜨고 드론이 평양에서 윙윙거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정권 바뀌었다고 씩 묻겠냐.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하겠다. 이러니까 베이스를 정확히 짚는 것 같아요. 우리 최 의원 보시기에 좀 저거 좀 마음에 든다 뭐 이런 대목. 저는 이제 미국 조지아 사태 네. 그 공정성과 합리성, 국익 우선으로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당황스러웠다라고 하고 또 문화적 차이가 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당황스러웠다는 말은 지금 국민들이 미국에 대한 감정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니 70년 동맹에다가 500조를 투자한다는데 그걸 미리 가서 공장 짓고 있고 전문가가 없고 우리나라 전문가가 없으면 공장 마무리는 못 하는데 그 간 사람들을 그냥 한 정치인의 말을 듣고 신고를 받고 그렇게 무도하게 쇠사슬로 묶고 일주일간 가도 또 오는데도 수갑 채워서 비행기까지 와야 된대. 이러니까 국민들이 거의 뭐 뚜껑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런 측면들을 아주 우회적이나마 상당히 지적했다. 당황스러웠다. 대통령의 워딩이 당황스러웠다는 표정은 상당히 강한 불만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그러나 또 문화적 차이. 그러니까 미국은 또 이민에 대한 최근에 트럼프 정부에 아주 원칙적이고 특히 그 이민국이나 이민과 관련된 정부 부처가 미국에서 가장 세지 않습니까? 네. 너무 엄격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좀 부족한 면도 있었다. 이 양측면을 다 하면서도 그러나 또 결론은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라는 말까지 이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안하다. 돈은 돈대로 투자하고 또 대접 못 받고 뭐 이런 거 아니냐. 하여튼 그런 말까지도 구체적으로 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야당의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교섭단체 대표 때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야당이 이런 말을 해줘야 대통령이 좀 편해지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니까 또 여당의 초선들도 좀 이런 면에서는 고함을 좀 지를 줄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아쉽지만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앞으로도 관세 협상 등 미국과의 부분을 하겠다. 국익 중심으로. 이랬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좀
꿈틀했지 않겠나. 네. 아니 저는 나는 그게 저는 가장 좀 인상적인. 대통령 아까 문화적 차이라는 것도 우리도 사실 맘만 먹으면 취업 비자 아닌 거로 들어온 미국인 수만 명을 한꺼번에 체포할 수 있어 이렇게 느껴졌고 기업들이 곤란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기업이 니네한테 투자하겠어 철수하고 앞으로 추가 투자가 없어 라는 뜻을 굉장히 외교적으로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국민을 지키는 거야. 건드리면 안 돼. 큰일 나 이제.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그래서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조지아 사태에 대해서 뭐 이제 어쨌든 외교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발언하는 이 장면에서 국회에서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먼저 국회에서 결의안 채택하자. 맞아요. 미국 이게 맞나? 나 동의 못해. 나 미국에 차라리 비자 안 나오더라도 이거 용서할 수 없어. 우리 국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라고 큰 소리 치면서 미 대사관 앞에 가서 촛불 시위라도 하겠다. 씨.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까지 이제 가는 게 지금 맞느냐 아니냐 어쨌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회 차원에서 이걸 먼저 외쳐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는 개인의 헌법 기관으로서 이런 걸 먼저 치고 나고 대통령은 좀 말리는 거 돼야 되는 다 그런 걸 못 따라가고 그럼 미국 가는 거 지금 이제 눈치 봅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미국 눈치 볼 거예요? 일본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볼 거냐고요?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하는 발언을 들어보세요. 중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얼마나 명쾌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최인호 위원님이 괜히 떨어지셔가지고 국회에 계실 아, 때 저 역할을 하셨었는데. 뭐 삼순답지 않게 과함 지르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런 결의안 같은 경우 아니, 그건 당연하지. 나와야죠. 대한민국 당연하지.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는 쇠사슬이요. 우리는 장구 사용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기서도 하면 포승이고 심해야 사슬로 묶이면요. 그 묶인 사람들이 이제 내일부터 인터뷰에 나올 거 아닙니까? 굉장히 무서웠고요. 특히 이제 그 그랬을 국회에서 거예요. 예. 소위 이제 586 출신들보다는 네. 좀 보수적이라 관료 출신들 있잖아요. 합리적 보수라고 이렇게 우리 네. 당내에 점잖은 분들이 고함 치게 하고 원내대표가 아유 그 뭐 발언도 하게 하고 그 원래 원내교섭단체 연설을 하고 나면 그거 계속 합니다. 네. 5분 발언 신청해가지고 하거든요. 아니 그걸 10명이고 20명이고 계속 그 릴레이로 해야죠. 아니, 야당이 야당답지 않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거의 뭐 찍소리도 못하는 건데 그러면 초재선이라도 그걸 조직해서 언론에 관심을 받게 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항의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야 조현 장관이든 누구든 정부에서 나간 사람들도 협상력을 더 가질 거 아닙니까? 아쉽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수준이 뭐냐? 혹시 한미 협상하는데 우리가 나가서 결의안 채택이나 이런 걸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오히려 국익이 훼손된다. 야 저렇게 해서 쇠사슬 끌려간 사람 한 300명밖에 안 되는데 저 국민이야 5,200만 명 중에서 일부 중에 일부 아니냐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데 대한 개념을 안 가지고 결국에는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한국이 미국 시킨 대로 다 따라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내가 안 당하면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식으로 가버리면 그 사람이 국민의 대표입니까? 국민의 대표 중에 제가 박희승 의원 얘기를 이번 주에 몇 번 하고 있는데 아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 덕에 당선됐다. 마이크 앞에서 그렇죠? 아니 국민 덕에 당선됐는데 그 선거법 항소심에 무죄 하나 했다고 나중에 파기환송해가지고 정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법원 때문에 그 대선을 못 나갈 뻔했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법원 때문에 당선됐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 아니 민주당 모르겠어요. 의원이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뒤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적지 않은 걸로 알았습니다. 법조계 출신 중에서는 뭐 판사 검사 따지지 않고 그런 분들 종종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만 가지고 하는 정부가 아니고 그 민주당이라는 당과 함께 가는 정부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기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번에 뭐 오늘 100일 기자회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또 조지아 사태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개인기에 지나치게 의존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나 생각이 없고 지금도 보면은 어디 눈치나 좀 보려고 하는 듯한 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쉬운 대목이 많은데 그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국민의힘에 드디어 1호 사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싱크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어리석지 않다는 사람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는데 이게 뭐 국힘은 다 나갔는데 권성동 의원은 표결을 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권성동이 찬성해? 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웃기는 얘기죠. 네. 글쎄 뭐 이게 뭐 진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권성동 의원은 여기서 내가 국회로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내가 자진한 거야 이런 메시지를 법원에 던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면은 사실 판사들한테 백지 위임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알아서 해 이러고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던져주는 게 잘 보면 동료 의원을 버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인상을 안 주는 거죠. 내가 자진해서 내 걸음으로 나온 거라는 식으로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겁니다. 그 이미지가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일종의 자존감의 표현인가요? 나는 뭐 방탄 뒤에 숨지 않아 이런 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사람은? 판사들한테 네. 약간의 정치적 그 부담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은 판사들한테 정치적 부담감을 벗겨주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게 아니다. 이건 내가 원해서 한 거야. 니들 정치적 부담이 없어진 거 아니야라는 식의 메시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예, 그러니까 뭐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예단을 가지면 안 되지만 네. 본인이 문제가 되는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좀 꼬아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돈을 받긴 받았는데 문제가 안 되도록 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이 증거로 채택되느냐 아니냐 결정적으로 그 돈을 줬다 받았다로 진술밖에 없어요. 이게 법원에 가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논쟁하면서 붙을 때 증거가 없이 진술만 있다. 당사자 완전 부인이다.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결정적으로 인마이 포켓하고 이 돈을 내 주머니에 넣어놨던 통장에 넣어놨던 제3자한테 관리를 하게 했던 이게 보이지 않을 경우에 증거중심주의의 재판에서 나 무죄 받을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경도돼 있으면 그냥 대중 앞에서도 국민 앞에서도 카메라 앞에서도 뻔뻔하게 거짓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 메시지는 국민들 앞에 내가 결백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수사를 해봐라. 나는 빠져나갈 길이 있다. 증거 못 찾을 걸 내가 검사 몇십 년 했는데 그 정도로 못한다고? 자,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기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의 자신감의 근거는 뭐예요? 원천은? 검사입니까? 그 과거에 뭐 강원랜드 때 네. 성공했지 않습니까? 살아왔죠. 이번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뭐 오판하는 거죠. 뭐 오만이 오판을 불러일으키고 자신감 있게 보이는데 아마 본인도 거의 마음적으로는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지 않겠나. 네. 다만 저는 이제 오늘 장동혁 대표가 겉으로는 자율투표라고 했지만 그 불출석했지 않습니까? 네. 국힘의원들이. 만약에 출석을 해서 일부 찬성표가 국힘의원 중에서 나오게 되는 분석이 나온다. 그게 이제 지금 장동혁 배신자, 친윤계 강성 의원들 중심으로 그런 말들이 일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장동혁 대표의 어떻게 보면 기만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그런 그 국힘의 이중적인 태도 그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요. 그 검사들에 대해서 나름의 자신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결국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를 하겠지만 그리고 공소유지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는 김건희 특검이라는 이름만 남고 결국에는 검사들이 유지를 할 겁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검사는 내 편일 거야. 적극적으로 공소유지 안 할 거야. 대신에 나는 뒤로 가면 갈수록 내 공세는 강화될 거고 특히 증거 관련돼서 증거 능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 뭐 이런 의도라고 생각돼요. 실제로 보면 지난번 강원랜드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이 증거라는 게 이번엔 강원랜드 때하고 다르게 단순한 전문 증거가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인 증거잖아요. 근데 증거 능력은 네. 증거 능력을 부인하는 방법은 있죠. 그래서 네. 아마 권성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권성동 의원이
자신이 그 검사 생활을 얼마 했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사실은 내가 이거 지금 증거라고 나온 거 이거 증거 능력 부인하는 거 이걸 못할 것 같냐. 그리고 지금 뭐 검사들도 거의 다 내 편인데 그럼 얘들이 적극적으로 공소유지 하겠느냐 뭐 이런 자신감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레 정도 될 그 영장 발부 네, 법원에서 실질심사. 네. 거기서 영장 발부의 이유를 보면 유죄가 확실하냐 조금 여지가 있느냐가 명백하게 나올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증거인멸. 증거인멸이라는 거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걸 인멸을 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장 발부의 이유 중에서 증거인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에 권성동은 이번에는 유죄를 피하기 힘들다. 근데 우리가 좀 불안한 건 한덕수도 구속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도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증거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 정도라면 아마 이제 구속이 안 될 수 있을 거예요.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호해줘야 한다. 계속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 이제 히든 카드를 실제로 이제 특검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는 100% 구속이 저는 된다고 보고요. 윤영호 본부장이 이제 진술한 내용이 대표적인 것이고. 네. 자, 백이 2개 나왔다는 것. 근데 통일교는 얼마 전에 다 모여가지고 뭐 자기 무슨 궁에 모여서 우리는 절대로 그럴 일 없다. 우리는 뭐 뭉치면 살아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학자도 지금 나오지 않고 인정할 가능성이 없어요. 줬다고. 그러니까 최초에 전달했던 사람이 나 그런 적이 없어요. 전달하는 거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미 쫓겨났어. 받았던 사람이 받은 게 없어. 그러면 그 당시에 윤영호가 2인자, 3인자로서 뭔가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럴 상황도 아니었을 텐데 이게 어떻게 지금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확실하는 거로 갈 거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 한다. 지금 100% 구속된다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운 정황이 그것은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의심이 아니라 네. 지금 사법부가 영장을 발부할 때 까다롭게 하고 있는 이것이 반복될 가능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권성동이 저렇게 자신감을 내비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아니 봅니다.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유독 한덕수나 권성동에게만 까다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구속을 많이 시킨다면 이거는 문제 아닌가요? 법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형사사건은 이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네네. 이런 이제 형사사건은 진짜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가해의 고의성과 가해의 비고의성과 관련돼서 이제 이런 거. 근데 이게 이제 뇌물사건 같은 경우에 실제로 불구속을 수사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법의 원래 취지와 또 국민들의 법 감정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권성동이 했던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좀 던져봐야 한다. 이건 죄질이 굉장히 나쁜 특히 선거법까지 그렇죠. 자기가 당대표 나왔는데 통일교 신자들 동원해가지고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범죄로는 굉장히 죄질이 나쁜데 필리핀은 이번에 공소사실이 없을 테니까 하여튼 뭐 지켜보도록 하죠. 어이구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혹시 한 말씀씩 좀 오늘의 사태도 그렇고 네 이재명 정부 사태 맞습니다. 굳이 저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네. 아니 생각보다 너무 잘하니까 오히려 조연들의 역할이 좀 부족하더라도 주연이 출중하게 잘하고 있어서 이 드라마가 굉장히 흥행을 시키면서 가고 있다. 그래서 그 드라마의 정말 조연은 아니지만 여러 이제 참여하는 우리 국민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달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느꼈고요. 그래도 민주당은 정신은 바른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민심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비슷하게 좀 정치를 이렇게 해나가는 계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란 극복을 바라는 민심이 다시 확인됐고 대통령도 그 본질과 민심에 부합하겠다. 그것이 원칙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당은 철저하게 대통령의 그 뜻과 민심을 또 맞드는 쪽으로 해서 똘똘 뭉쳐야 된다. 다시 네. 내일부터 신기일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장 기자님.
저는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사실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게 내란 특별재판부였습니다. 이게 가장 현재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좀 큰 개론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내란 특별재판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셨으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 보니까 참 인물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아니 약간 관리도 받고 화장도 많이 좀- 받는 것 네, 같아요. 네. 헤어스타일도 미국에서 100일이지 않습니까? 100일. 100일입니다. 100일, 100일.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기자들한테 떡도 줬대요. 오늘 잔치날 아닙니까? 잔치날. 네. 아니 그래서 이게 꾸미는 정도가 평소하고 좀 달리 굉장히 네, 뭐 예뻐졌더라고요. 서민적이고 이런 데도 좀 인물도 좋고 네.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단정하게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트럼프하고 이게 높이 맞춘다고 이게 힘을 좀 주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그 안경도 좀 바뀐 것 같고 넥타이 색깔도 오늘 왜 저 색을 했을까 흰색 뭐 여러 가지 궁금하던데 원래 대통령의 이미지는 귀공자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민에서 점점점 성공하는 정치인 그리고 뭔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넣자면 굉장히 대중적으로 이제 좀 뭐라 그럽니까 프로페셔널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치인 이재명에서 대통령 이재명이 되면서 약간 현실과 드라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어느 지점에 있는 이미지여서 너무너무 좋았다. 그리고 100일밖에 안 됐는데 국정을 저렇게 꿰차고 정말로 현란하게 막힘없이 설명을 하면서 저렇게 하니까 좀 자주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네. 저 기자회견을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과 자주 만나서 소통하고 할 때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국민을 대신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는 기회는 가르친다는 이런 느낌보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통령이 대신 설명해 주는 자리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그 자리가 꼭 기자회견인지는 좀 의문이 생겼어요. 네. 왜냐하면 기자회견 말고 다른 방식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기회. 왜냐하면 기자들이 받쳐주는 사람이 잘 그러니까요. 받쳐줘야 되는데 네, 좀 떨어져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미안하지만. 제일 잘 나간 각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에이스들. 기자들이 갔는데 네. 저 정도밖에 못하나 싶으니까 그건 뭐 한국 답답하더라고요. 언론의 현실이 그 모양 그 꼴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고요. 지금 누가 노력하고 있냐면 누가 뭐래도 스픽스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고요. 우리 방송은 이 생방송만이 아니라 또 실시간으로 계속 보내드리니까 주변 분들에게도 뭐 카톡방이나 텔방 등에서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알고 계시나요?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줍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하고요. 또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다 해드립니다. 전화번호 기억해 두시죠. 1644-1236, 1644-1236 또는 010-7612-3303, 010-7612-3303이고요. 여기 이제 카톡 또는 문자 상담 신청하시면 예약은 24시간 가능하고요.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서 명절에 딱 어울리는 가성비 좋은 부세굴비 또 보리굴비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제수용으로 적합한 사이즈라 명절이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손질 작업이 되어 있어서 바로 찌거나 구워 드시면 부드럽고 통통한 조깃살을 그대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선물 포장 세트도 가능하고요. 소중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세굴비 10마리, 10미라고 부르죠. 굴비는 10미에 59,900원, 6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모시고요. 보리굴비 10미는 84,000원입니다. 공동 구매 행사 기간에만 이 가격에 모십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전 의원님, 그리고 정영진 기자님, 전계환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고요. 함께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